네, 11장 다양한 데이터의 표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1장에서 다루게 되는 내용들은 데이터 표현의 기본 법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데이터 표현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어떠한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다양한 데이터의 표현, 텍스트 데이터, 사운드 데이터, 이미지 데이터. 그래서 데이터 표현의 기본 원칙을 1차 시에 다루고 2차 시에는 사운드 데이터와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표현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11장을 배워봄으로 인해서 컴퓨터상에서 표현되는 다양한 정보들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텍스트 데이터가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 바이너리 코드로 이진수로 변환이 돼서 아스키 코드라든가 이런 다양한 코드로 표현이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운드 데이터, 음성 데이터, 이런 음성 데이터가 컴퓨터 안에서는 디지털화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운드 데이터가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디지털 데이터로 바뀌어서 표현이 되는가 하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미지 데이터, 사진이라든가 이러한 동영상 같은 그런 이미지 데이터가 컴퓨터 안에서 어떻게 표현되고 또 저장되고 처리가 되는가 하는 것을 이번 11장에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데이터 표현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데이터 표현의 목표입니다.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 어떠한 이유에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이냐, 즉 컴퓨터 안에다가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러니까 교과목에서 하는 모든 내용은 컴퓨터적인 사고라고 하는 틀 안에서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의 표현도 마찬가지로 컴퓨터적 사고를 하기 위한 데이터입니다. 그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 표현의 목표를 한번 봅시다. 자, 첫 번째는, 데이터를 표현하는 첫 번째 이유는 컴퓨터 상에서 데이터를 저장하고 가공하기 위해서 말 그대로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변환시켜 주는 것이 첫 번째 목표죠. 데이터가 아무리 좋은 데이터가 있고 많은 데이터가 있으면 못하겠습니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형태로 되어 있으면 그건 말 그대로 쓸모가 없습니다. 따라서 데이터를 표현하는 것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변환을 해줘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컴퓨터의 기본적인 사용 언어. 자, 컴퓨터는 0과 1의 디지털로 되어 있는 그런 정보만을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가 됐든 이미지가 됐든 아니면은 음성이 됐든 정형, 비정형의 그러한 데이터들은 전부 다 이진수, 즉 0과 1로 표시를 해야지만이 컴퓨터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자, 그러면 이제 현실 세계에는 수없이 많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은 대용량의 데이터를 컴퓨터에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턱대고 컴퓨터 저장 용량을 키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컴퓨터에 저장할 때 데이터의 사이즈, 데이터의 양을 최소화시켜서 저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장을 할 때. 그래야지만이 하드웨어적으로 데이터의 용량을 계속 늘리지 않고도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압축을 한다거나 그러한 이유가 컴퓨터의 저장 공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용을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양한 데이터, 텍스트는 기본이고 사운드라든가 이미지 이러한 다양한 데이터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상에다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데이터 표현을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겠죠. 데이터를 컴퓨터상에서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는 그러한 데이터를 컴퓨터도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이 이해하는 데이터를 컴퓨터도 의미를 똑같이 이해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이터의 특성을 명확하게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해 줘야 되겠죠. 자, 만약에 데이터가 텍스트다. 그러면 표현하고자 하는 텍스트가 명확하게 의사 전달이 가능하도록 컴퓨터에게 표현해 줘야 된다. 만약에 데이터가 사운드다. 그러면 저장된 사운드 데이터를 출력했을 때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사운드 데이터도 표현해 줘야 된다. 동시에 이미지도 마찬가지죠. 컴퓨터에다 저장했다가 출력했을 때 이미지를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저장 가능해야 된다. 이러한 즉 데이터의 특성을 명확하게 표현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상에다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변환해서 표현했습니다. 자,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출력을 했을 때 마찬가지로 실생활에서 사람이 똑같은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충분하게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의 또 이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실생활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특성, 표현되는 데이터의 특성이 상이할 시 변환 방법이 존재해야 된다. 실생활에서는 A였는데 컴퓨터로 변환하다 보니까 B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B로 변환된 것을 A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변환 방법이 존재해야지만이 실생활의 데이터를 컴퓨터상의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만약에 변환 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것은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에서 이용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실생활에 존재하는 데이터의 특성과 컴퓨터상에서 표현되는 데이터의 특성이 상이할 때는 변환 방법을 존재해 줘야 된다 하는 것이 데이터 표현을 위한 전제 조건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장된 그러한 데이터를 출력할 때 또는 저장할 때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출력할 때 소요되는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지털 데이터는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컴퓨터는 아날로그 데이터는 인식하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디지털 데이터만을 인식할 텐데 디지털 데이터의 특성은 어떤 것인가? 특징은 어떤 것인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디지털 데이터는 데이터를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를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 공간을 절약할 수가 있죠. 두 번째, 디지털 데이터는 0과 1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는 우리가 데이터를 보호하기 위해서 데이터에다가
암호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수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0과 1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암호화를 시킬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자, 디지털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컴퓨터를 이용해서 편집이라든가 수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가능하죠. 훨씬 더 용이합니다. 아날로그 데이터보다는 디지털 데이터를 이용하면 수정이라든가 편집이 컴퓨터를 통해서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다. 또 하나의 특징입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품질 저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내가 보고서를 아래 한글을 이용해서 타이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래 한글 파일로 만들어서 내 하드디스크에다가 보관했습니다. 1년 후에 그 파일을 내가 아래 한글에서 불러왔습니다. 데이터의 품질에 저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시간의 흐름에 따른 품질의 저하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 디지털 데이터에서 동일한 패턴을 찾아서 이것을 압축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패턴을 찾아서 압축을 하면 그만큼 저장 공간이 절약이 되겠죠. 자, 이렇게 디지털 데이터는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다양한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표현할 때는 또 많은 문제점도 있겠죠.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많은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을 해 나가야 되겠죠. 해결을 할 때만이 그것을 디지털화 시켜서 컴퓨터에서 데이터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해결을 못하면 그것은 데이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멀티미디어 데이터. 자, 텍스트 데이터뿐만이 아니라 멀티미디어 데이터. 음성, 동영상, 그 다음에 이미지. 이러한 이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어떻습니까? 데이터의 볼륨이 엄청 크죠? 엄청 큽니다. 여러분들 DVD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DVD. 동영상 데이터의 용량이 엄청 큽니다. 따라서 용량이 큰 데이터를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장 장치가 방대해야죠. 방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자체가 방대하니까 이 데이터를 처리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은 어떻습니까?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래서 데이터가 방대하고 처리하는 속도가 늘어나면 어떻습니까? 해답을 얻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면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어요? 데이터 처리를 빨리 하는, 즉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연산장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GPU라고 하는 것이 나왔죠. GPU 또는 CPU 안에 여러 개의 코어를 집어넣어서 병렬로 처리하는 그런 기법들이 고안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다양하고 복잡하고 볼륨이 큰 데이터를 컴퓨터에다가 저장을 하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데이터의 수준을 자연 상태의 데이터로 표현할 수가 있으면 더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데이터의 볼륨이 너무 커서 컴퓨터 안에다가 저장하기가 어렵다든가 그러한 경우는 부득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데이터의 수준을 낮출 수밖에 없죠. 즉 압축을 해서 데이터의 수준을 낮춘다든가 그림의 해상도를 줄인다든가 이러한 방법들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에 나온 것이 바로 적정 수준의 품질입니다. 적정 수준의 품질. 즉 컴퓨터 안에서 데이터로 표현이 된 것을 출력했을 때 사람이 의미를 파악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적정 수준의 품질에 만족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적정 수준의 품질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데이터의 압축 기법이죠.
볼륨이 큰 데이터를 저장을 해야 되는데 자연 상태의 그러한 품질을 만약에 보장을 하려고 하면 대용량의 저장 장치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렇다고 하면 그 품질을 좀 낮추자. 어느 수준까지? 적정 수준까지. 좋다. 그러면 적정 수준까지는 오케이다. 그럼 그 방법은 뭘 통해서? 데이터의 압축 기법을 통해서 데이터의 퀄리티를 좀 낮춰서 보관을 하면 그만큼 저장 용량을 줄여서 보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컴퓨터에 이제 데이터를 표현하는 거 쭉 나와 있죠. 음성, 텍스트, 이미지, 동영상, 사운드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자연 상태에서 존재하는 이 수많은 데이터, 이 수많은 데이터가 컴퓨터 안에서 표현되려고 하면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컴퓨터 안에서는 0과 1, 이진수로 표현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안에서의 데이터의 표현은 이진수를 가지고 정해진 패턴에 따라서 데이터를 표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텍스트 데이터를 표현할 때 텍스트 데이터를 이진수, 즉 0과 1로 표시한다 그랬습니다. 이진수로 0과 1로. 그러면 만약에 비트의 수가 4비트다. 4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의 수는 4비트는 이렇게 되어 있죠. 비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4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00에서부터 1111까지입니다. 그러면 이것의 총수는 몇 개냐? 2의 4승계죠. 즉 16가지를 4비트를 가지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만약에 16가지의 데이터가 아니라 256가지의 데이터를 표현하려고 하면 256은 2의 몇 승입니까? 2의 8승이죠. 8승. 그래서 256가지의 데이터를 이진수, 바이너리 코드로 표시하려고 하면 이 비트의 수가 8비트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진수에 대한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야 텍스트 데이터를 컴퓨터상에서 바이너리 데이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텍스트 데이터. 자, 문자를 컴퓨터상에 표현할 때는 코드화 시킵니다. 코드화를 시키는데 영어의 문자라든가 또는 컴퓨터라든가 통신 장비에서 텍스트를 표현할 때는 일반적으로 아스키 코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아스키 코드는 8비트로 되어 있어요. 8비트. 그러면 2의 8비트니까 2의 8승 256종류의 그러한 정보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스키 코드는 256종류를 다 쓰는 것이 아니라 0에서부터 127까지의 그러한 데이터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2의 8승 256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코드를 만들어 놨냐? 이건 말 그대로 다음에 또 쓸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확장성을 위해서 8비트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4비트만 쓰고 있다. 이러한 아스키 코드는 텍스트를 표현할 때 컴퓨터라든가 통신 장비 또는 그 영어의 알파벳을 컴퓨터상에서 표현할 때 쓴다. 그래서 지금 문자 A부터 Z까지에 해당하는 이진 코드, 즉 아스키 코드로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쓰는 한글 한번 봅시다. 한글. 자, 한글을 아스키 코드로 표현할 수가 있겠냐? 한글.
우리 한글은 아스키 코드, 즉 8비트, 즉 256개의 그러한 그 형태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아스키 코드 가지고는 우리 한글을 표현할 수가 없죠. 우리 한글은 그만큼 다양합니다. 따라서 우리 한글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2바이트면은 1바이트가 8비트입니다. 2바이트면은 16비트가 되는 것이죠. 2의 16승을 하면은 65,536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2바이트의 유니코드를 이용해서 우리 한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 나라, 한글, 일본어, 중국어, 이러한 각 나라의 언어의 특성은 다양하죠. 그런 특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8비트만 가지고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8비트만 가지고서는. 그래서 2바이트, 16비트의 그러한 유니코드를 써가지고 세계 각국의 언어를 컴퓨터상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이 바로 유니코드다. 유니코드는 2바이트, 즉 16비트로 표현하는 그런 코드 체계를 쓰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좀 빨리 달려왔습니다. 자, 이번 차시에 이제 했던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요.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데이터 표현의 기본 원칙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데이터 표현의 기본 원칙. 기본 원칙은 아까 어떻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기본 원칙은. 자, 현실 세계에서 의미하는 데이터가 그대로 컴퓨터로 표현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기본적인 것은 그렇습니다. 현실 세계에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가 컴퓨터 안에서 표현됐을 때도 현실 세계에서 갖는 의미를 그대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게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나 어때요? 멀티미디어 데이터, 음성, 동영상, 이러한 멀티미디어 데이터는 데이터의 볼륨이 너무 크다는 것이죠. 현실 세계의 데이터의 퀄리티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컴퓨터상에 표현할 수 있는 바이너리 코드, 이징 코드로 변환해서 저장하기에는 그 볼륨이 너무나 크다는 거예요. 볼륨이. 그래서 현실 세계의 어떠한 품질을 유지하면서 코드화 시키려고 하면 대용량의 저장 장치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컴퓨터에다가 표현할 때 데이터의 퀄리티, 데이터의 품질은 말 그대로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라는 것이죠. 적정한 수준. 아주 저급한 수준이 아니라 적절한 수준으로 이걸 저장을 해도 좋다. 자, 그러면 적절한 수준으로 저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나온 것이 데이터를 압축해서 저장을 하면 그만큼 데이터의 퀄리티, 품질은 떨어지지만 저장 용량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압축을 했습니다. 압축한 것을 내가 출력을 했어요. 출력을 했을 때 아까 적정하게 품질을 유지하라고 그랬습니다. 출력을 했는데 그 내용을 내가 의미를 파악할 수가 있으면 됩니다. 파악할 수가 있으면. 그런데 의미를 만약에 파악할 수가 없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것을 복원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있다고 하면 압축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복원을 시킬 수가 없다고 하면, 즉 복원을 시킬 수가 없을 정도로 퀄리티가 낮다고 하면 이것은 처음부터 컴퓨터에다가 표현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를 쭉 진행을 좀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데이터의 표현에서 텍스트 데이터가 있고 음성, 그 다음에 이미지 데이터가 있는데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표현을 설명했습니다. 텍스트 데이터는 문자하고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스키 코드를 이야기했죠. 아스키 코드. 문자와 숫자, 그 다음에 통신, 이러한 목적으로 쓰고 있는 코드 중에 하나인 아스키 코드를 설명했습니다. 아스키 코드는 8비트로, 즉 1바이트니까 8비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8비트면 2의 8승이니까 256가지의 그러한 데이터를 표현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아스키 코드는 256개를 다 쓰지 않고 앞에 4개만 씁니다. 4개만. 그러나 뒤에 이렇게 256가지 할 수 있도록 해놓은 이유는 무엇이다? 다음의 확장성을 위해서 그렇게 코드를 구성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다양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의 그러한 글자들, 한글, 중국어, 일본어 이런 다양한 글자들을 아스키 코드로 표현할 수 있느냐? 아스키 코드로 충분하게 표현할 수 있느냐?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유니코드라고 그래서 2바이트, 즉 16비트의 그러한 유니코드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서 세계 각국의 언어를, 세계 각국의 문자를 유니코드를 이용해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도록 코드화를 시키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번 차시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